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성이 뭐 군사교육 받는다? 이것은 좀 너무 생뚱맞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. 왜 갑자기? 이 남자들, 20대 남자들의 여러 가지 지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여성을 이렇게 군사훈련 받게 한다? 이것은 좀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모병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모병제 주장이 그냥 단순히 이슈를 하나 던지는 차원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주장이다. 지금 모병제, 징병제를 폐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보면 대략 한 78개 국가예요. 근데 대부분은 평시에는 모병제로 하고 전시에는 징병제를 해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는 적대 국가가 있잖아요. 상시적인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모병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과, 두 번째 우리 조선시대 가장 들었던 게 군정문란 있잖아요. 억울하잖아요. 군대 갈 사람 안 갈 사람 다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, 이것은 좀 불평등한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. 대략 이제 20만 명이 2년 동안 부사관 정도로 근무를 했을 때 현재의 예산보다 1년에 2조 7천억이 더 들어요.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, 이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2032년부터는 자원이 부족해요. 군대 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,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슈를 박용진 의원이 던진 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이 이슈를 던진 지금 이 시점이라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자들의 72.5%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.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대목인데, 실제로 초선 청년 의원들, 전용기 의원이라든가 김남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군 가산점제 좀 고려해보자, 또 군 경력을 인사 등등에서 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,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군 가산점제, 아마 아시겠지만 이 여성과 또 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된다고 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 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도 합니다. 너무 무리한 주장 내놓는 게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초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이고, 저는. 초선이고 젊은 층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의견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뭐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. 이게 무슨 그 한풀이 하듯이 지금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발휘하면,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여성표 다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느 양쪽 측면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한쪽만 보고 정치하는 모습이다. 대단히 어설프고 서투르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근데 박용진 의원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.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, 글쎄요, 민주당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얻어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결이 좀 달라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.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남녀 성평등, 우리 사회 하다못해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임금까지 모든 게 불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도 훨씬 높고요. 여성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남성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고, OECD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안 해도 여성의 취업률도 높이고 여성의 성평등 지금 너무 불합리하니까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다 두고 그런 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,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여성들도 군대 갔다 와야 돼. 이게 얼마나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사고입니까?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히 실망스럽고요.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실망스럽고요. 모병제도 저도 한때 모병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생각했던 입장이었어요. 근데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저는 징병제에 가깝게 제 소신이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뭐 군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아마 군 병력은 유지되어야 할 거예요. 동북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이 중국, 일본, 그리고 사실 미국까지 들어와 있고,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병력 줄일 수 있겠습니까? 군축한다고 해서 막 무기 줄이고 지금처럼 평화국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건 저는 꿈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
모병제를 하게 되면 결국 돈 없는 자식들이 군대 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.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? 네. 그런 것도. 그럼 그건 또 공정합니까? 그러니까 고민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네. 문제고요. 나중에 설령 남북한이 통일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강대국들이 다 포진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소국의 서름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강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대항해군도 네.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불평등하니까요. 또 남자들 다 군에 가니까요. 모병제 네.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